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한 이틀 전에 친구들이 근 1년 넘게 만에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면서 같이 저도 거의 1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술자리도 많이 갖고 그러면서 좀 분석에 집중력도 많이 안 좋고 그러면서 좋지 못한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친구들이 이따 밤에 갈 겁니다. 오늘 밤에 갈 거라서 제가 이제 다시 집중을 해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오늘 분석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내가 내일 느바부터 오늘 주간부터 좋은 결과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인디애나랑 올랜도 경기는 인디애나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죠. 그리고 다음 경기는 최종전 클블 원정입니다. 근데 인디애나의 승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인디애나는 우선 동부 4등 확정이 아니거든요. 동부 3등 뉴욕하고 1승 차이라서 자녀 두 경기에 따라서 순위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상식적으로 동부 3등 자리를 인디애나가 탈환하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욕 일반승 클블전에 1.10 수준으로 받았죠. 완전 배똥배당 받았죠. 클블이 지금 주전들 휴식 주고 있고 그러고 뉴욕이 만약에 클블전에 지더라도 다음 경기가 또 브루클린전입니다. 브루클린한테는 안 질 가능성이 누가 봐도 월등하게 높잖아요. 이 두 경기 중에 딱 한 경기만 이겨도 뉴욕이 3등 확정이거든요. 인디애나가 나머지 두 경기의 총력을 다할 바에야 이 가능성도 없는 3등 자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바에야 아니면은 좀 좀 체력 안배나 뭐 이렇게 휴스턴 마냥 그렇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란 말이죠. 짱구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인디애나가 오늘 백투ing 여파 깔려져 있죠. 두 번째 경기죠. 백투 두 번째 경기. 굳이 주전들을 풀로 출전시키면서 무리시킬 이유가 제 상식, 제 1인칭 시점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크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인저리 리포트는 막 흠잡을 게 없는 수준으로 클린하지만 지금 올랜도는 7위 자리 확정 짓고 이번 경기 던질 준비를 대놓고 하고 있죠. 주전들이 다 GTD 걸려져 있는 상황이 프렌치 바그너, 반케로 다 캐쳐너블 상태잖아요. 얘네들이 거의 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으로 보거든요. 지금 올랜도는 지금 이겨도 이제 뭐 아무런 그것도 없고 저도 뭐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올랜도가 지금 GT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번 경기를 던질 준비를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인디애나가 여기서 오늘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주전들 다시 굴리면서 할 이유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보여지는 게 전부잖아요. 지금 인저리 리프트 로또와이어 들어가면 인디애나는 뭐 GTD도 안 떠져 있고 핵심 멤버들 고스란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랜도는 지금 주전들을 다 캐쳐너블에 올려놓은 상태고 그럼 인디 마인 아니면은 언더 이 둘 중 하나를 노리는 게 저는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디 마인을 보자니 인디도 아시다시피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팀입니다. 지표 자체가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인디 경기 치고 219.5였나요? 이거는 굉장히 낮은 기준점인데 아시다시피 인디애나는 식스맨들이 달리는 팀들은 아니거든요. 식스맨들은 되려 그거 합니다. 지공농구를 되려 많이 하면 맥코넬리가 리딩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언더메인 보는 게 낫다. 차라리 219.5여도 왜냐 올랜도는 식스맨 되게 못합니다. 오늘 올랜도는 졸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주전들 싹 다 결정하면은 인디애나도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주전 오늘 돌발 결정 안 뜨고 고스란히 나오더라도 이 완전 올랜도 다 빠진 라인업 상대로 막 할리버튼 35분 뭐 마일즈 터너 35분 이렇게 뛸 이유가 없거든요. 24분 막 이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어요. 언더메인으로 서브로 인디 마인 이렇게 좀 봤습니다. 필라하고 애틀 경기는 애틀란타의 이 동기부여 8등 자리를 우선 지키려는 행보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애틀란타는 오늘 브루클린전에 1, 2, 3, 4쿼터, 1, 2, 3쿼터까지 그냥 그거 했지만 가비지 타임이 정확하게 3분 이하로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애틀란타가 다음날 백투백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안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오늘 트레형하고 리사세가 30분 이상 출전을 했습니다. 다 1쿼터부터 일방적인 경기였음에도. 그리고 9인 로테이션을 빡빡하게 지킨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진짜 플레인 토너먼트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실질적으로 기용을 받을 선수들만 가비지 타임을 제외한 시간을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는 무조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고, 이는 8위를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사실 지금 뭐 야브셀레까지 결정 확정에다가 퀸튼 그라임스까지 GTD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라임스는 소식지에 보니까 그 새로운 부상 발생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GT 걸려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퀸튼 그라임스는 마지막 홈경기라는 그게 의미가 좀 있긴 있지만 결정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뭐 지금 이번 경기 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뭐 이번 경기에 뭐 이번 시즌에 관중들한테 뭐 호응을 마지막이라도 얻으려는 뮤중 의미를 딱히 의미를 둘 상황도 아니고, 필라의 프론트 코트는 그 보나라는 애, 흑인 걔 운동 능력으로만 딱 밀어붙이는 걔 정도 말고는 사실상 이제 프론트 코트건 퀸튼 그라임스까지 없으면은 그나마 또 터질 만한 슈터도 없는 셈인 거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라인업은 사실상 뉴올리언즈랑 도찐 개찐 수준이 되는 겁니다. 애틀란타가 백투백 두 번째 경기라서 힘을 뺄까봐, 막 돌발 결정이 뜰까봐 유일하게 그게 걱정인 불안 요소인 부분이에요. 이 경기는. 근데 제가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어쨌든 10.5는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점이 아니다. 10점 막 16, 이따 시카고 경기 만약 16.5 이랬으면은 16.5 같은 거는 뽀록으로라도 프렌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23점 차로 3분 남고 가비지 타임 들어갔는데 가비지 타임에서 갑자기 스코어링 런 떠가지고 10대 0 가비지 타임에 이런 거 진짜 의문해.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팀이 23점 차 이기고 있는 팀은 그냥 24초 샤클랑 녹이 있고 쫓겨 던지니까 막 5초 남고 야투 던져고 팅. 근데 얘네들은 지고 있는 팀들은 지공할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빠르게 다가갖고 얘들 수비 열심히도 안 하는데 덩크 또 얘네 또 5초도 남기고 팅. 이런 점이 정말 많이 나가고 가비 타임 10대 0 스코어링 런이 뜨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23점 차 이기던 게 결론적으로는 13점 차로 경기 끝. 그럼 16.5 같은 거는 프렌 찍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10.5는 이런 걱정은 좀 덜한 기준점이에요. 핸디캡 기준점이. 그리고 애틀란타가 트레이 영 정도는 돌발 결정을 띄우더라도, 왜냐하면은 최근에 애틀란타 경기가 뭐 프로 바블 상태로라도 트레이 영은 항상 인저리 리포트에 등록되어 오는 선수니까 트레이 영이 돌발 결정을 띄우더라도 다이슨 다니엘스가 올 시즌에 트레이 영이 결장했던 경기에서 꽤 돋보이는 핸들러 역할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트레이 영이 없는 상태로도 마이애미였나 시카고를 거의 대승 분위기로 잡은 바가 있었던 게 애틀란타였거든요. 그리고 애틀란타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를 해야 8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올랜도전인데 아시다시피 이 8위를 지키려는 이유가 올랜도랑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맞짱 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최선은 이거예요. 애틀란타 입장에서 이번 경기 잡고 나서 올랜도전에 던지기. 왜냐, 이게 플레인톤 당연히 지금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올랜도 전에 총력을 다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왜냐하면 올랜도는 전력을 숨겨도 되는 거고 애틀란타는 전력을 숨길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 만약에 이번 경기를 애틀란타 혹여나 지게 되면은 올랜도전에 무조건 빡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이번 경기를 이겨놓으면은 올랜도 전에도 애틀란타는 좀 이제 쉬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1승 차이 밑에 있는 시카고가
뭐다? 남은 상대가 워싱턴하고 하나 어디 필라였나 브루클린이었나 따라지 팀이라서 이거는 시카고가 남은 두 경기는 모두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가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기려고 달려들 경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애틀마인 10.5 정도면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카고랑 워싱턴 경기는 시카고가 당연히 이기려고 하겠고 그리고 이길 만한 상대긴 한데 16.5는 너무 높습니다. 핸디캡 기준점이. 이거는 기준점 때문에라도 마인 접근을 좀 우선 뒤전으로 빼두는 게 맞아요. 근데 워싱턴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지금 4경기 연속 득점력이 매우 초라했고 4경기 동안 3경기가 100점을 못 넘겼죠.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도 103점밖에 못 냈었고 그것도 이 최근에 던지고 있는 라인업을 고수하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갑자기 워싱턴이 야투 폭발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러한 점수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됩니다. 또 워싱턴은 103점, 많이 넣어봐야 103점, 100점 못 넘기고 이런 경우를 지금 봐야 돼요. 왜냐? 지금 시카고가 수비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비는 충분히 하면서 최소 이기는 농구는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카고 마인 아니면 언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맞는 상황이란 말이죠. 워싱턴이 득점력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시카고가 이 경기를 뭐 50점 차로 이기건 100점 차로 이기건 간에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 시카고는 그냥 남은 두 경기 워싱턴하고 나머지 최종전 필라델피아네요. 그죠? 필라델피아 상대로 그냥 1점 차로건 2점 차로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승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시카고가. 애틀란타가 지금 한 경기라도 지면은 시카고가 순위 역전이 가능한데 애틀란타 이 최종전 올랜도가 던져줄 가능성이 좀 높죠. 오늘부터 던지고 있고 올랜도가. 그래서 시카고의 2승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카고는 굳이 이 워싱턴 같은 따라지 팀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막 진짜 주전 갈아놓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직전 경기 마이애미 전에 조식이 40분 뛰었습니다. 주전 애들 정말 빡빡하게 주전 시간 많이 가요. 동기부여 안방인 경기였으니까. 근데 이런 워싱턴전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주전 애들 길어봐야 31분 이렇게밖에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러면은 저는 확률적으로 마엠보다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언더 메인으로 서브는 시카고 마엠, 뉴욕하고 마이애미 경기. 이 경기는 사실 마이애미가 당장 남은 두 경기를 그냥 던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한데 우선 결장 이슈를 보면 쉬어갈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결장 이슈죠. 주전 그냥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타일러 히로하고 뭐 이런 애들도 누구 알렉 벅스도 다 지금 프로 바블 상태이기 때문에 아데바요도 지금 그냥 뭐 주전 라인업에 등재되어 있고 GTD 이런 거 붙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뉴올리언즈는 가뜩이나 지금 올리닉, 이브미시, 브루스 브라운 그리고 호세 알바라도까지 GTD 퀘스천어블 회색깔 걸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국에는 마이애미는 좀 솔직히 얘네도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뉴올리언즈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경기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로또와이어 인저리 리포트가 얘네가 이 4명이 솔직히 말해서 4명 중에 3명 이상은 결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알바라도 정도 빼고 알바라도나 이브미시 정도는 빼고 올리니카하고 브루스 브라운 결장 확정할 듯. 왜냐면 얘네 둘은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할 것 같고 이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수준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보는데 이 라인업 상대로 저는 마이애미 플라인업 상대로 12.5 전혀 높다라고 안 느껴집니다. 뉴올리언즈는 아시다시피 올 시즌에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오면서 윈나우 버튼을 눌렀던 팀이에요. 매초에 뭐 탱킹한다, 우리 뭐 드래프트 픽을 수집한다 이랬던 팀이 아니라 올 시즌에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하면서 대권을 노리겠다 이런 포부로 시즌을 시작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밑에 공사, 유망주들 이런 막 수집하고 막 이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팀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이언 윌리엄스 막 이런 애들
데리고 있던 것도 윈너 버튼 누르고 있었던 거.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부상 때문에 전반기 시즌 개막부터 완전히 쌩 말아먹고 지금 이제 리빌딩을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팀이잖아요. 얘네는 지금 이렇게 핵심 애들 다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라인업의 기대치, 얘네들이 갑자기 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상 거의 아예 안 드는 팀입니다. 오늘도 미러키 전에 얘네 오늘 갑자기 좀 선전하네. 결과 미러키 아예 대패 당했잖아. 혼자 백투니어보다 깔려져 있고. 이거는 12.5면은 호킨스 보스턴 주니어까지 다 엎으리면은 마이애미 라인업상, 이건 마이애미 동기부여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라인업상으로 마이애미가 가비주로 찢어야 정상인 경기다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댈러스랑 토론토 경기도 분석 내용이 짧지만 저는 이건 생각이 좀 확고한 경기입니다. 지금 AD가 프로 바블이잖아요. 제가 앞전에 뭐 보이는 게 전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떠들었지만 이 경기는 좀 달라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AD도 전 아웃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댈러스 지금 이제 피닉스가 플레인 토너먼트건 뭐건 탈락 확정됐고 댈러스가 경쟁자가 이제 포트라고 피닉스인데 두 팀이 나가리가 되면서 댈러스는 이겨야 될 명분이 세크라멘토가 어찌됐건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상대 확정이죠. 확정입니다. 무조건 이건 변동 없어요. 근데 홈에서 경기를 하느냐, 홈 어드밴티지 우선권을 갖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7등하냐, 9, 8, 9, 10, 11, 10등 하냐 11등 하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1승 차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이슨 키독이 약간 똘끼가 있는 감독이라서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 어차피 댈러스는 지금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어요. 개포드, 뭐 라이블리 이런 애들 결장 아웃 중인 상태일 때도 남은 선수를 정말 얇은 덱스 가지고 계속 막 40분 굴리고 그랬던 팀입니다. 근데 지금 남은 두 경기에서 체력 안배 안 하고 이 두 경기도 빡겜을 한 다음에 플레인 토너먼트 한다? 100% 탈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댈러스가 토론토전에 빡겜을 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딱 이 경기에 디니디, 단테 엑섬, 제이든 하디, 클레이 탐슨, GTD 걸려져 있어요. 이게 딱 신호예요. 이번 경기 총력을 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는 저도 차라리 원정 경기 하더라도 체력 안배를 부상 방지, 체력 안배를 더 먼저 신경을 쓰자.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4명 동시 GTD가 생긴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토론토 프렘 보는 게 맞습니다. 토론토가 아시다시피 유망주 군단들이 나쁘지가 않고 에너지 레벨도 높고 허슬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 프렘 메인으로 서브 오바 쪽 한번 서브는 그렇게 좋아 보지도 않고요. 유타랑 오클라호마 경기도 유타가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그냥 쌩 의미 없는데 유타는 그냥 마지막 홈 경기라는, 그리고 유타가 또 홈에 대한 그건 좀 강합니다. 홈팬들에 대한 애정, 팬 서비스 뭐 이런 건 강해요. 아시다시피 유타도 홈팬들이 뭐 이런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는 편이고 필리건 이런 것 마냥 마지막 홈 경기는 좀 특별하게 그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클라호마가 지금 결장을 다 뛰었죠. 뭐 주요 선수들, 뭐 주전 5명뿐만 아니라 핵심 식스맨들까지도 거진 다 결장을 다 뛰면서 지금 아웃만 지금 10명 이 정도 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클라호마는 이 나머지 자원으로도 그냥 잘할 가능성을 좀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유타가 지금 수비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유타 상대로 굳이 에너지 레벨 쏟아내는 수비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템포 그냥 빠를 거라고 보고 양팀 수비 제대로 안 하고 엄청나게 공격 쪽으로만 농구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 오바메인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양팀 뭐 주포들 핵심 공격수들 다 빠진 거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냥 양팀이 어찌됐건 뭐 루키들이고 검증 안 되는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와이드 오픈은 넣어줄 수 있는 NBA라는 무대를 밟고 있는 선수들이고 템포는 엄청나게 빠를 가능성이 무조건 입증되어 있는 경기고, 오바메인으로 싸우는 유타 프렘 보겠습니다. 포트라 공격 오늘 왜 이렇게 많지? 포트라고 골스 경기는
포틀은 직전 유타전을 연장전 끝에 지면서 올 시즌 도전 끝났습니다. 동기부여 아예 소멸됐고 골스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됐죠. 뭐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골스가 플레인 토너먼트 가는 거를 진짜로 제일 원하지 않았었을 팀이거든요. 평균 연령대도 핵심 선수들 연령대도 높고, 그러고 이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기억도 나쁘고 항상 좋았던 기억도 별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 골스 입장에서는 진짜 남은 두 경기에서 막 쉬거나 체력 안배를 할 명분이 없어요. 지금 이 경기 잡고 무조건 클리퍼스 딴다, 뭐가지 딴다, 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골스가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를 정말 모든 NBA 선행기 팀 중에서 제일 깊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근데 골스 입장에서는 다행히 상대가 포틀전이에요. 상대는 8연승 중인 팀.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골스가 세난전에 패배를 당한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야투가 안 들어가서. 커리 개인 야투 50%,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 이 3명 정도는 야투가 좋았는데, 나머지 뭐 모제스 무디라든지 이런 애들이 3점을 정말 3점이건 개인 야투율이건 정말 못 넣어줘가지고 졌어요. 나머지 애들이 이 3명 정도를 핵심 3명 빼고는. 그 전체적으로 이런 걸 어떤 케이스냐, 그러니까 팀 전체가 좀 퍼진 느낌이 들었던 경기였어. 경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 이거 이렇게 완전 대놓고 코너 오픈도 저렇게 다 튕겨 나오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세난전에.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골스가 뭐 한때는 막 10몇 점 차로 리드를 잡고 있었던 경기였고, 당연히 일반승 걱정도 안 했던 경기였는데 이거를 역전을 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졌죠? 후반에 4쿼터에 고꾸라지면서 샌안토니오가 역전을 하는 경기였단 말이죠. 이게 또 이날의 골스 백투백 두 번째 경기였죠. 백투백이 깔려진 경기였고, 그러고 이 샌안전이 4일 동안 세 번째 마지막 경기, 세 번째 경기 였기도 했어요.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고. 그래서 체력적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경기였다. 그러나 골스는 이번 경기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고, 이 경기만큼은 무조건 분위기 타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클리퍼스 잡으려면은 클리퍼스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명분이 지금 있는 골스잖아요. 다음 경기 백투백이 아니라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건데, 홈에서 클리퍼스를 전을. 근데 골스가 이번 경기를 만약에 포트랜드라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수는 당연히 연장 접전을 가는 거겠고, 두 번째는 막 투포지션 이내 게임 나와가지고 똑같이 48분을 뛰지만 코트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게 제일 최악의 수죠. 그럼 골스가 제일 원하는 그림은 뭐다? 막 30점 차, 40점 차 나갔고 그냥 쌩 값이 내는 거. 그거를 제일 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골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죠. 골스가 저는 이번 포트를 상대로는 완전 동기부여 소멸된 포트를 상대로는 야투가 좀 터질 가능성, 완전히 반등할 가능성을 보고 서브는 오버로 선정을 했고, 레이커스랑 휴스턴 경기는, 이 경기는 휴스턴이 던질지 말지를 좀 각도기재해야 되는 경기긴 한데,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진짜 나는 좀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아침까지 뭐 이거 라인업 로또와이어 새로 고치 마시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기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 갑니다. 센군하고 자바린, 그리고 벤블리시 GTD에다가 테이트 결장, 레이커스는 플라이너, 헨리 9.5. 당연히 레이커스 많이 초점 넣고 갈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경기인데, 2등 확정인 휴스턴이 굳이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면 또 모르겠어, 원정 경기에서, 그리고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는 명분이 존재하는 레이커스 상대로 빡겜을 할 이유가 마땅히 없죠. 지금 센군이하고 지금 GTD 걸려져 있는 애들 무리하게 출전을 시켜서 엄청난 동기부여 매치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맞불을 놓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휴스턴은 이제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휴스턴이 아시다시피 전 시즌이었나? 전 시즌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플레이오프를 데뷔를 좀 대충 하다가 좀 말아먹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이. 제일런 그린은 젊고 이런 애들이 괜찮은데, 휴스턴도 아시다시피 백투백 지표 자체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체력 여파를 타는 팀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벤블릿 이런 좀 연차가 있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역시도 이 GTD 3인방은 결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휴스턴이 레이커스 원정 경기에서 굳이 막 이기려고 막 달려들 그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레이커스 마인맨은 깔고 가는 거고, 오바까지는 좋게 볼게요. 왜냐면은 직전 휴스턴 아시다시피 템포 월등히 느린 레이커스 대비해서 월등히 느린 클리퍼스랑 연장 없이 251점 경기했죠. 이 경기 직접 봐가지고 클리퍼스 마인이 제 이거 주력조 이때 4월 10일 날에 클리퍼스 마인 1등이었던 날 있죠. 이때 이 휴스턴전이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얘네가 휴스턴이 지금 애들이 수비 로테이션도 엉망이지만 당연히 정상적인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수비를 에너지를 높일 이유가 없어요. 막 시공하고 시공 끌고 시간 끌고 막 이럴 이유가 없는 경기라는 겁니다. 독립부가 없으니까 지든 이기든 2등 확정인데, 오바도 괜찮게 볼만한 경기예요. 라이 마이너 오바. 자, 저희도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경기가 하나 둘 셋 됐다. 일곱 경기 하니까 무슨 거의 속사포 랩한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제가 진짜로 정말 근 1년 동안 친구들을 안 만나고 연락만 가끔 하고 그랬던데, 친구들이 이번엔 좀 시간이 난다고 저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뭐 장도 봐주고 청소도 다 같이 대청소해주고 막 이래서 일로 고마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막 유흥 같은 거 정말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제 그제 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안 먹던 술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수없게 좀 적중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커피만 마시면서 열심히 토쟁이의 삶을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